자, 하드코어 뉴로피지올로지 고난도 유형 연습. 자, 8강에서 했던 이제 강의였죠. 자, 여기를 이제 연습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접근법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예정입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를 자극지점 찾기라고 해놨는데 사실 자극지점 찾는 것보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라는 게 좀 더 큽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면은 자극지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어떻게? 마이너스 80mV 근처에 자극지점이 위치한다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뒷분극. 저 앞분극의 뒷분극은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거고요. 어쨌든 분극 상태에서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거쳐서 다시 휴지전이 분극 상태로 돌아온다. 요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루트는 지켜지는 거잖아요. 특정 위치에서요. 특정 위치에서 특정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할 때 이 순서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 그리고 또 다른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극 1번이 먼저 오면은 그만큼 더 많은 과정을 거쳐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오면은 나중에 온 애는 이제 첫 번째 자극보다 뒤쳐져서 왔기 때문에 그만큼 자극을 이제 이 활동적인 과정을 덜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뒷분극 이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자극이 일정 지점에 특정 지점에 자극이 먼저 도착한 애가 과정을 더욱 많이 가고 늦게 도착한 애는 과정을 덜 거쳐가는 거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mV 과분극 그 지점 근처에 자극 지점이 위치한다. 요거를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자극 지점 마이너스 80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과분극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휴지전이로 돌아가기 직전이에요. 활동전이 과정을 가장 많이 거쳐간 상태라는 거죠. 활동전이 과정을 가장 많이 거친 상태가 바로 과분극이에요. 과정을 많이 거쳤다. 그만큼 자극을 빨리 받았다. 자극을 빨리 받으려면 자극 지점에서 가까워야 한다. 바로 이런 논리인 거죠.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1, 2, 3번을 볼게요. 그림은 어떤 유래의 축소 풀기 이불 표는 기억과 니은자 시점 역시 상작을 이해해주는 시간으로 따른 시점에 A와 B 막전들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극 지점은 기억과 니은자 어디인가? 자, 볼게요. T1, T2, T3 시간 순서입니다. A에서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플러스 30이 T3 지점에서 나왔는데 B에서는 이제 T2에서 플러스 30이 나왔어요. 막전이가 어디서 먼저 튀었어요? B에서 먼저 튀었죠. 막전이의 변화가 B에서 먼저 일어났다.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가 바로 자극지점이다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자극지점이 아니라 여기랑 가까운 여기가 이제 자극지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극을 먼저 받았다. 막전이가 먼저 변했다는 얘기는 자극을 먼저 받았다. 자극을 먼저 받았으면은 근처에 뭐가 있을 것이다. 자극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점은 이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T3 시점은 탈분극 시기일까 재분극 시기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인데요. 자, 위에 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35 또는 플러스 35의 막전이는 탈분극이라 생각하자라고 되어 있죠. 사실 왜냐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제 여기는 활동전이 최고점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활동전이 최고점이란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까지를 탈분극으로 봐냐 거기서부터 재분극으로 봐야 되냐 사실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어느 하나를 딱 고정시켜서 생각하면 편하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탈분극이라 생각하고 하는 게 문제 풀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찍을 때 항상 플러스 30 또는 플러스 35, 즉 활동량의 최고점은 탈분극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이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논리를 진행시키기가 훨씬 편해서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플러스 30은 이제 분명히 활동전이 최고점을 의미하는 거일 겁니다. 그럼 얘를 만약에 탈분극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T3는 나중 시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B에서 자극을 받은 다음에 T3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오래 지난 거잖아요. 얘보다 시간을 더 오래 지난 거예요. 시간이 더 오래 지났다? 어떻게 된다? 과정을 더욱 많이 거쳐간다. 그러면은 플러스 30이 탈분극이었으면 마이너스 40은 재분극일 것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T3 시점은 탈분극 시기일까 재분극 시기일까라고 하면은 바로 재분극 시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연습 문제 2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떤 유리의 축삭 돌기 일부를 나는 기억과 니은 현지점의 역지사의 작을 1회 주었을 때 A와 B의 막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나를 보면은 A 같은 경우는 자, 동일한 시간에 이제 측정을 했어요. 그쵸? 기억과 니은 현지점의 역지사의 작을 1회 주고 이제 동일한 시간이 지났을 때 A와 B의 사이 막전을 나타내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스 35 활동전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찍었습니까? 여기 찍었어요. 지금 재분극을 찍고 있습니다. 과정을 더욱 많이 거쳐간 게 누굽니까? B죠. B에서 과정을 더욱 많이 거쳐갔어요. B에서 활동전이 과정을 더욱 많이 거쳐갔다고요. 활동전이 과정을 더욱 많이 거쳐갔다. 자극을 빨리 받았다. 자극을 누가 먼저 받았다? 자극을 B가 먼저 받았다. 그럼 당연히 B 근처에 뭐가 있겠다? 자극지점이 있겠다. 바로 니은이 자극지점이 되는 것이죠. 자극지점은 기억과 니은 중 어디인가? 니은이다. T1일 때 A와 B에서 뉴런 내부의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이를 설명하라. 사실 이거는 그냥 뭐 별로 할 게 없어도 된 건데요. 뉴런 내부의 나트륨 칼륨의 농도 차 항상 어떻다? 뉴런 내부 같은 경우는 항상 나트륨 농도가 낮고 칼륨 농도가 높다. 항상 그렇더라. 활동전이가 뭐 발생하든 안 하든 뭐 잘분극이 나타나든 어떻든 항상 뉴런 내부의 나트륨 농도는 낮고 칼륨 농도는 높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연습 문제 3번입니다. 그림은 뉴런의 기억과 니은 현지점 역지상의 자극을 1회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시점 T1일 때 측정 막점을 막전에 나타난 것이다. 자극 지점은 기억과 니은 중 어디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연습 문제 3번부터 이제 좀 이렇게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출제될 만한 그런 문제들인 것 같은데요. 자, 항상 마이너스 80이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80이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이 마이너스 80이 항상 중요한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이너스 80을 통해서 자극 지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 마이너스 80을 기준으로 이제 시간 서술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항상 이제 문제풀이 여기 시작점은 이런 형태의 문제풀이 시작점 마이너스 80 여기서부터 자극 지점도 찾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시간 서술도 파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마이너스 80이 뒤에 있어요. 자, 위에서 봤었죠. 마이너스 80의 마이너스 80 과분극 지점에 과분극 지점 근처에 자극 지점이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80 근처에 자극 지점이 있다. 자극 지점은 어디다? 니은이다. 여기가 자극 지점이다. 마이너스 80 근처에 자극 지점이 있다. 그럼 왜 마이너스 80 근처에 자극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냐? 마이너스 80 같은 경우는 활동전이의 가장 마지막 과정이다. 즉 다른 어떤 막전이보다 과정을 제일 많이 거쳐갔다. 과정을 많이 거쳐갈수록 자극을 빨리 받았다. 자극을 빨리 받았다는 이야기는 근처에 자극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극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진행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자극 지점이 니은인 것을 밝혔고요. A, E 지점의 막전은 각각 활동전이 발생 과정 중 어떤 단계에 해당할까라고 보면은 이제 일단 A랑 E는 마이너스 70이니까 휴지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마이너스 70이라는 거는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70을 무작정 이제 휴지전이라고 생각하면 좀 안 돼요. 이제 뒤에 실전 문제를 보시면 이런 걸 이용한 문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막전이가 돼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70지점입니다. 마이너스 70지점은, 자, 활동전이가 오기 전, 그 다음에 활동전이가 끝난 후, 그 다음에 재분극 시기,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만 보고 다짜고짜 여기는 이제 휴지전이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생각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뒤 관계를 밝혀서. 그렇지만 여기서의 이제 마이너스 70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휴지전이가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일단 2부터 거꾸로 가볼게요. 여기가 자극지점이니까요. 이렇게 갈 테니까. D가 마이너스 80, 여기가 이제 과분극이에요. 여기가 과분극이야. 얘는 D보다 자극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자극이 가니까 D보다 E가 자극을 먼저 받았어요. 자극을 먼저 받았다는 건 뭐다? 그만큼 자극을 빨리 받은 거니까 과정을 더욱 많이 거쳐간다. 과분극보다 과정을 더욱 많이 거쳐가면 뭐밖에 없습니까? 휴지전이밖에 없죠. 그래서 E는 휴지전이 분극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때의 휴지전이는 이제 활동전이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휴지전이가 회복된 후에 이제 분극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T는 마이너스 80이니까 과분극이고요. 자, 그 다음에 C를 판단하기 전에 B를 먼저 볼게요.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30입니다. 많은 경우에 플러스 30 이상의 이제 막전의 활동전이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탈분극이라고 한다면 이 C에 이제 여기가 과연 재분극인지 아니면은 저기 탈분극 과정에 있는 건지 명확해지죠. 자, C 같은 경우는 이제 B보다 자극을 먼저 받았어요. 그럼 B보다 훨씬 이제 낮은 과정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탈분극 다음에 나타나는 과정은 뭡니까? 재분극이죠. 그래서 C는 뭐다? 재분극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제 C를 판단할 때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를 플러스 30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플러스 20이라고 해봅시다. 플러스 20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스 30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요렇게라고 해봅시다. 그쵸? C는 B보다 자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B가 여기에 있대. 만약에 이제 플러스 30이 활동전이 최고점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곳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탈분극일 수도 재분극일 수도 있어요. B의 입장에서는. 그쵸? 그렇지만 이제 C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자극을 먼저 받았으니까 분명히 이 플러스 30보다 낮은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쵸? 훨씬 더 많은 과정을 거쳐갔어야 되는데 플러스 30이 여기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얘보다도 이 녀석보다도 훨씬 더 낮은 과정에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C는 무조건 재분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A를 볼게요. A는 이제 B보다도 훨씬 더 뒤에 나중에 자극을 받았죠. 그쵸? B보다도 나중에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B보다 과정이 앞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70은 여기 분극 상태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아직 활동 전이가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 케이스 2번, 연습 문제가 아니죠. 케이스 2번 해볼게요. 자극을 주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경우다. 자,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올 겁니다. 연습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역치사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얼마일 때 이런 멘트가 잘 나올 겁니다.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얼마일 때 이런 멘트가 참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멘트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신경에 대한 전도 속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어떤 막전을 찍힐 것인가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그래프들이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아마 거의 모든 문제에서 요런 그래프를 줄 건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일단 거의 여기서도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을 주긴 줄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 80이 마이너스 80까지 도달하는데 3ms가 걸린다고 나와 있죠. 그쵸?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과분구까지 도달할 때 얼마의 시간이 찍히냐. 과분극이 도달하는데 3ms가 걸린다라고 했죠. 그쵸?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 문제 1번을 보면서 바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떻게 쓰이냐 한번 잘 보셔요.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렇게 신경을 주고 각각의 지점에 대한 정보를 주고 막전이 마이너스 80이 될 때 3ms, 즉 3ms가 지나야지만이 이제 마이너스 80에 도달할 수 있다. 요거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하는 시간이 5ms일 때라고 했어요. 자, 왼쪽 가의 그림을 보니까 D3에서 마이너스 80이 찍혀 있어요. 그죠? 자, 마이너스 80에 찍히려면은 자극이 여기 도달한 후 3ms가 지나야 됩니다. 자극 도달 후 3ms 지났을 때 마이너스 80이 찍힌다. 이거는 나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극 지점을 찾아보자고요. 자극 지점은 P와 Q 중 어디인가라면은 Q입니다. 왜? 마이너스 80이 Q랑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지는 이제 앞서 얘기했으니까 더는 이야기를 안 할 거고요. 어쨌든 Q가 자극 지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자극을 받아서 자극 지점에서 자극을 이제 1회 주고 경과하는 시간이 5ms일 때 내가 측정을 했더니 D1, D2, D3, D4에서 각각의 막전이가 찍혔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D3 같은 경우는 자극이 도달하고 3ms가 지났을 때예요. 자, 느낌 오시죠? Q에서 자극을 딱 줬어요. 그러면은 자극이 이렇게 가다가 D3에 도달을 하면 D3에서 활동전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딱 과분극을 딱 찍었을 때 딱 타이머가 멈춘 거야. 50ms의 타이머가 멈춘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 플러스 여기서부터 과분극까지 도달한 시간 이거를 합하면은 총 5ms가 나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D3에서 자극 도달 후 3ms가 지났을 때가 마이너스 80ms가 나오잖아. 즉 여기서 3ms를 썼다는 얘기야. 그럼 남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Q지점, 자극지점부터 D3까지 자극이 가는데 총 2ms의 시간을 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치상에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뭐 5ms이다, 몇 ms이다 이런 조건이 나왔다 이렇게 봤을 때 과분극까지 도달한 시간을 잘 보시고 과분극 도달까지 이제 3ms가 지났다 이러면은 최소한 이 과분극이 찍힌 곳은 3ms 마이너스 80이 찍힐 때까지 3ms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시간 5ms에서 과분극 도달 시간을 빼면은 자극점부터 과분극 찍힌 지점까지 이제 자극이 전도되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전도 속도도 할 수 있죠. Q에서 이제 D3까지 이제 전도 속도란다. Q에서 D3까지 2ms 만에 자극이 도달했습니다. 근데 거리를 보면요. 거리가 15에서 9 빼면 6cm요. 여기까지 가는데 6cm입니다. 이 신경에서의 흥분 전도 속도는 얼마인가?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하니까 3cm per millisecond 이렇게 전도 속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D1과 D2는 각각 탈분극 상태인가 재분극 상태인가를 알아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 속도를 알아요. 그쵸? 우리는 이제 전도 속도를 압니다. 그러면은
자극 지점, 여기가 자극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 얼마 걸립니까? 전도 속도가 3cm/ms니까 3ms 만에 D2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극을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5ms라고 했어요. 그럼 자극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 썼어요. 3ms를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활동전이 과정, 이 그래프를 진행시키는데 시간 몇 초만 남은 거야? 2ms만 남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ms를 썼으니까 나머지 2ms 동안 활동전이를 진행시키자. 그러면 2ms만 딱 이 지점이네. 이 지점이네요. 딱 이 지점. 자, 그러면은 D2에서 찍힌 2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막전이 값이 내려가고 있죠? 그쵸? 그럼 뭡니까? 재분극 상태이겠죠? D2는 뭐다? 재분극 상태다. 자, 이제 D1을 보겠습니다. D1 같은 경우는 자극 시점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총 4ms가 걸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ms를 썼어. 남은 시간은 1ms야. 그 남은 1ms 동안 이 활동 전이를 진행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를 시키겠죠? 그쵸? 자,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막전이가 상승하고 있어요. 즉, D1에서는 어떤 상태다? 바로 탈분극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1과 D2는 각각 탈분극 상태인가 재분극 상태인가를 봤고요. 요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했다면 이제 실전 문제 가셔도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민말의 신경이와 비의 촉사 돌기 일부를 나는 P1, P2, P3에서 막전에 나타낸 것이다. P1의 역지이상의 자극을 줬대요. P1의 자극 지점을 줬네요.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경과된 시간이 얼마다? 4ms일 때요. A의 P2와 P3에서의 막전은 모두 80이다.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여기에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 찍혔고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80이 찍혔답니다. A와 B에서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경과된 시간이 4ms다. 근데 마이너스 80까지는 얼마 걸린다? 3ms가 걸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A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이너스 80을 찍혔대요. 그쵸? 마이너스 80까지 가는데 최소 3ms는 줘야 돼. 주어진 시간은 얼마? 4야.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뺀 그 1초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즉 1ms 동안 4cm를 간 거지. 그럼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 동안 4cm를 갔으니까 4cm/m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B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마이너스 80이 찍혔어요.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까지 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3이 걸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밖에 안 들었다. 시간이 1ms밖에 안 들었다. 8cm를 가는데 1ms밖에 안 들었으니까 B에서의 흥분 전도 속도는 8cm/ms입니다. 자, 두 번째, 자극을 주는 4ms일 때 A의 P1과 P3에서의 막전이는 어떻게 되는가? 자, A의 P1은 자극 지점이죠. 그쵸? 그러니까 자극을 준 후 4ms다라고 하면은 뭐 이동거리 따질 필요 없으니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활동 전이가 진행되면 되니까요. 근데 활동 전이가 딱 진행되고 4ms가 되면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휴지 전이로 돌아와 있죠. 그쵸? 그래서 A의 P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mV 휴지 전이를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P3 같은 경우는요. A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전도 속도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2ms라고요. 그쵸? 자, 2ms 동안 갔어요. 그러면은 자, 주어진 시간이 4ms니까 남은 시간 얼마입니까? 2ms죠. 2ms는 지금 어디? 2ms는 플러스 30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P3 같은 경우는 플러스 30mV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자극을 준 후 2ms일 때 B의 T2에서 나트륨에 주된 이동 방향은 어디인가라고 돼 있죠. 자극을 준 후 이제 2ms밖에 안 줬답니다. 자, 이때 B의 T2 여기죠, 여기.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은 0.5ms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흥분 전도 속도를 알잖아요. 그쵸? B에서 P2, P1에서 P2까지 가는데 0.5ms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뭘 진행한다?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활동 전이를 진행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극을 준 후 0.5ms일 때 여기까지 도달했다. 0. 그러면은 나머지 1.5ms 동안 이제 활동 전이가 진행됐다. 1.5ms 동안 활동 전이를 진행시키면은 여기죠. 여기를 찍습니다. 그쵸? 뭐 하고 있습니까? 탈분극하고 있죠? 그래서 나트륨의 주된 이동 방향은 어디다?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 중이다. 즉, 탈분극 시기이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연습 문제도 한번 쫙 봤습니다. 특히나 여기 케이스 2에 있는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면 실전 문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